안녕하세요. 가천대학교 허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안전의식을 제고해 주십시오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안전의식 하나만 갖고 제가 대학에서 4시간, 5시간 이상 강의를 합니다. 정말로 안전의식 참 중요한 겁니다. 자, 좀 이따 이 안전의식이 뭔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우선 먼저 안타까운 사례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광명의 한 초등학교에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. 1학년 아이 2명이 하굣길에 신발 주머니 갖고 서로 이렇게 장난을 친 겁니다. 한 아이가 던진 신발 주머니가 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해놓은 해놨고 그 차 밑으로 신발 주머니가 들어간 겁니다. 한 아이는 그 신발 주머니를 꺼내려 들어갔고 다른 아이는 그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신발 주머니 꺼내는데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? 그 사이에 마치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 뒤로 급 후진해가지고 두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우리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 사고 원인이 뭐겠습니까? 우리 어린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. 어린이는 그런 식으로 장난치고 놀 수도 있는 겁니다. 이 운전자 잘못이죠. 이 예방적 측면에서는 저는 부모님 또 우리 선생님 저는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예방적 측면입니다. 사실 내 자식 교통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잘못한 운전자 탓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살아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예방적 측면에서 평상시에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을 평상시에 알려줬어야 됐습니다. 선진국에서도 우리 아이들 이런 식으로 장난칩니다. 선진국의 아이들은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바로 꺼내지 않습니다. 운전자한테 가서 차 밑에 제 물건 들어갔어요. 꺼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.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그렇게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.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는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는 그 물건 꺼내러 갑니다. 그러나 교육을 받은 아이는 결국은 한순간에 차가 뒤로 와서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안전하게 행동하는 겁니다. 보통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가 갖고 있는 이런 3가지 특성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. 첫 번째가 조급성입니다. 항상 뛰려는 특성이 있고요. 두 번째가 모방성입니다. 항상 어른들을 따라하려는 능력이 있습니다. 세 번째가 단순성, 자기중심성입니다. 차 안에 물건이 들어가면은 내가 물건을 꺼내러 들어가면은 운전자가 내가 꺼내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. 차 뒤에서 놀고 있으면은 당연히 운전자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. 내가 무단횡단하면은 운전자는 나를 보고 멈춰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부족한 행동 특성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함을 안전교육으로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평상시 안전할 때 안전교육을 통해서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차가 뒤로 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얘기하도록 하는 이런 교육이 참 중요한 겁니다. 결국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안전할 때 이런 안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예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안전의식입니다. 이 안전의식이라는 거는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닙니다.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그 위기의식을 갖고 뭔가 사고에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안전의식입니다. 실제 안전의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은 많습니다. 우선 2004년 12월 달에 발생한 우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규모 9.1의 지진이 발생하죠. 해저에서 발생해가지고 쓰나미를 동반해서 28만 명 이상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. 그때 외신에 크게 나왔어요. 재난 현장에 어린 영웅 해가지고 영국인 10살짜리 어린 소녀
틸리 스미스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다. 이 틸리 스미스가 엄마하고 푸켓에 놀러 가기 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. 지진이 뭐고, 지진 해일이 뭐고, 특히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발생 전 조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 거예요. 엄마와 같이 이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겁니다. 원래 파도라는 거는 완만히 왔다가 완만히 가면서 그 파도를 즐기는 건데 막 프라이팬에 그냥 물이 끓어오르듯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올리면서 물살이 급격하게 왔다가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. 다들 이상한 현상에 즐거워하는데 이 틸리 스미스는 깨달은 겁니다. 엄마한테 얘기했어요. 엄마,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런 현상이, 이런 조짐이 바로 지진이 발생해 나타나는 현상이다. 좀 있으면 엄청난 해일이 몰려올 거기 때문에 엄마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. 이 엄마는 관리인한테 얘기했습니다. 관리인이 전부 다 지금 지진이 발생해서 곧 지진 해일이 덮칠 것 같습니다. 빨리 피하십시오. 다 피신을 시켰습니다. 피신시킨 지 채 5분도 안 돼가지고서 엄청난 해일이 와가지고서 무려 20만 명 넘게 이렇게 목숨을 잃게 한 겁니다. 그 어린 소녀 덕분에 그 섬에서 있는 모든 그 수영을 즐기는 관광객들은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. 만약에 틸리 스미스가 그 섬에 안 가고 옆 섬에 갔다. 그러면 이쪽 섬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이쪽 섬은 그런 사상자가 안 나올 겁니다. 그 정도로 안전의식이 있는 분이 있으면 주변이 안전해지는 겁니다. 사례 하나 더 들겠습니다.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. 이 2009년 1월 달에 그 뉴욕에서 이륙한 지 3분도 안 된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, 새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. 비행기가 이륙한 지 3분도 안 됐다는 것은 이 비행기 안에 엄청난 폭탄을 싣고 있는 겁니다. 연료가 다 폭탄입니다. 이 버드 스트라이크, 흔히 이 비행기, 특히 조그만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새떼들이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엔진 속으로 한 마리가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조종사가 관제사한테 연락합니다. 새떼들의 공격을 받았고 엔진이 작동이 안 돼서 급강하한다. 그러니까는 이 관제사가 어디 활주로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조종사가 판단할 때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허드슨 강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. 근데 관제사는 다 죽는다. 이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지면은 압력 차이 때문에 떨어진 부위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활주로 들어와라. 근데 조종사가 판단할 때는 자칫 이 활주로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맨하탄에 얼마나 고층 건물이 많습니까? 더 큰 재난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. 그리고 결국은 이 허드슨 강으로 들어갑니다. 정말로 기적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꼬리 부분부터 들어가면서 꼬리는 폭발했습니다. 그러나 꼬리에는 승객은 없거든요. 짐만 있죠. 그래가지고서 승객 승무원 155명을 다 구합니다. 나중에 이 조종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전부 다 기적이라고 하니까 기적이 아니다. 평상시에 무수히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반복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. 이 훈련은 실제처럼 하라고 합니다. 이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을 무수히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 현장에서 이런 생명을 다 구한 겁니다. 이 조종사가 오늘 은행에 그동안 적금한 돈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할 때 돈이 들어가죠. 이런 돈을 오늘 일시에 승객 승무원 155명과 맞바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런 평상시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. 이런 안전의식이 있는 조종사 덕분에 승객 승무원을 다 구한 겁니다. 다음은 이 안전의식이 없어서 목숨을 잃은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성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.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바닥이 없는 겁니다. 추락해서 모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 멀쩡한 엘리베이터가 한순간에 바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.
항상 사고라는 건요, 사고 발생 전 조짐 증후군이 있습니다. 가령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웅 소리를 낸다든가, 열렸다 닫혔다 반복한다든가, 조금 더 올라간다든가, 조금 더 내려간다든가, 이런 식으로 이상 조짐이 있습니다. 이런 거 방치하면은 저 지경까지 갑니다. 엘리베이터 바닥이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. 결국은 이런 조짐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서 방치하다가 저 지경까지 간 겁니다. 모든 엘리베이터는 왼쪽 또는 오른쪽에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.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 조짐이 발견되면은 거기다 신고하면 됩니다. 이 엘리베이터가 이상합니다. 좀 안전점검 해주세요. 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안전한 사회고요. 이런 걸 발견하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안전의식입니다. 정말로 안전의식은 소중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안전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선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통안전 가족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주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또 난다. 내 자녀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교통안전 가족 회의를 개최하는 거죠. 아주 높은 안전의식입니다.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,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면 참 더 좋죠. 아까 우리 광명에서 발생한 이런 안전사고, 또 안성에서 발생한 이런 사고 사례들,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올려드리는 이런 사고 사례를 가지고서 교통안전 가족 회의를 개최해 주세요. 우리 아이에게 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, 그러면 네가 이런 사고 당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걸 알려주고,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고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. 한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우리 부모님들, 또 우리 선생님들, 제자들에게, 자녀에게 이런 교통안전 가족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런 예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